예,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부원장 김인철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논의의 배경, 그리고 현황, 여건 변화, 국내외 산업정책 대응, 목표와 방향, 그리고 산업정책 과제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섯 번째 새로운 산업정책 과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의 배경입니다. 한국 산업이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풀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를 전후해서 전환기의 새로운 과제, 즉 디지털화, 그린화, 역글로벌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한국 산업 부분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미래의 한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 정책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산업 정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장기 성장률 추이가 5년마다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 OECD와 잠재 성장률 추이를 비교했을 때 파란색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OECD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하락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30년, 60년에 가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이 0.8%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 성장 기여도가 1990년대 이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90년대 이후에 꺾인 민간 성장 기여도 추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현재 같은 추세라면 2020년대 이후에도 여전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총요소 생산성 추이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인데, 파란색의 절대적 추이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둔화되는 추이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미국과의 상대적 총요소 생산성 추이는 2000년대 들면서 정체하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비교를 했을 때 전 산업 중에서 특히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과거 4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2010년, 2015년 이후에는 더 낮아지는, 그에 따라서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더 이상 이끌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됩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별 경쟁 우위를 진단을 해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주요 산업들이 성장성이나 수요 구조, 공급 구조, 경쟁 강도 등으로 판단했을 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고,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EU는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기술 수준이나 종합 경쟁력에서 밀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이나 지능형 로봇, 바이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이나 종합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정책 산업과 정책의 여건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호와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에 대한 선호가 그전에도 없지 않았으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나 정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과 그린에 대한 선호와 소비 방식 변화는 결국 생산 방식, 기술, 제품, 서비스 변화를 초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변화된 선호와 소비 방식에 대한 대응, 기업, 산업,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미래 결정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으로 기업의 경쟁 원리가 업과 직의 본질과 경계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업의 본질과 경계가 과거보다 훨씬 모호해지고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것은 과거에 없던
과거에 존재하던 업과 업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업의 새로운 경쟁 원리와 전략에서 이러한 변화된 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업이 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직도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도 본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글로벌 산업 정책 여건이 악화되고 GVC나 공급망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글로벌화가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GVC 장악력이나 공급망 안정성, 회복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역설적으로 그에 따라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전략에서 산업 정책이나 산업 전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역할과 산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전후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 국내의 산업정책 대응을 보면 미국이나 EU,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제조업과 산업정책을 매우 중시하게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조 부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고 국가 전략이나 안보 차원에서 제조 부분의 전략적 가치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 전략을 이루는 정책 중에 산업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정책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중요한 산업 정책 몇 가지를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현 정부 산업 정책은 지금까지 발표 기준으로 한 200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과거 정부가 발표한 60개, 70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많은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한국 산업부문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미래 한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비전과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산업정책이 앞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산업부문이 지닌 과거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모두 감안을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가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결국은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 모두에게 경제산업 발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속적인 그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만 성장도 가능하고 생산성, 경쟁력, 일자리, 미래 국민 삶의 향상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혁신에는 혁신 활동과 혁신 성과로 나눌 수가 있고 혁신 활동의 주체는 민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정책은 혁신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과 혁신 시스템을 모두 다 발전시켜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모두 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대내외 환경과 사회적 수요도 향후 미래 산업 정책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미래 한국이 다른 나라의 혁신의 희생자가 아니라 혁신의 주도국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새로운 산업 정책 방향은 먼저 민간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에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다만 새로운 가치 창출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 정부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정부와 정책 과정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 역량을 확대하고 혁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와 제도 같은 혁신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인재나 기술처럼 혁신 경쟁의 우위 요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혁신 경쟁의 우위 요소 공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책도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간 연계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산업 정책이 직접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조정도 산업 정책 내부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자리나 환경 그리고 이중 구조, 공정 등 사회적 수요를 산업 정책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 사회적 수요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로운 산업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을 기반으로 6가지 그 산업 정책 어젠다와 10가지 그 추진 전략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제약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전환과 탄소 중립이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력, 기술 그리고 규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그 인력 부분 혁신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그 미래와 산업 혁신을 대비하기 위한 기관을 모두 다 포괄해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던 규제 방식이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OECD나 주요 선진국 수준의 규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산업, 통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한국의 기업이나 산업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글로벌화와 관련된 여건이 매우 안 좋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세계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국가로서는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공급망이나 국가에 해당하는 회복력을 다시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공급망 관리 그리고 국내 생산 능력과 생산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 민간이 어떤 개별 기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과 산업 정책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SG 경영도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업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건강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 공정 경쟁이나 공정 거래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계 기업을 정상화함으로써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혁신이나 기업 활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산업 혁신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책의 혁신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법제도와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을 수 있는데, 혁신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부, 그리고 정책 수단과 정책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함께 혁신부처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혁신을 범부처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업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정책 전담 부서인 산업부 내에서도 통합적으로 산업정책을 구성함으로써 추진체계, 법체계, 기능별 정책, 업종별 정책을 한꺼번에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과제도 해결함으로써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